지금부터 7일 동안 저는 인공 눈물을 넣어볼 겁니다. 우리가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건 눈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인데요. 한간에 인공 눈물을 자주 넣으면 오히려 눈이 건조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안과 전문의인 제가 일주일 동안 매일 열심히 넣어봐서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몇 가지를 정해보려고 해요. 어떤 제품을 사용할지, 하루에 몇 번을 사용할지, 그리고 눈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평가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건지, 이것들을 지금부터 정해볼게요. 어떤 인공 눈물을 사용할 거냐면은 바로 프렌즈 아이드롭, 이 제품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이게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일반 의약품의 인공 눈물이라고 해서 이 제품으로 고르게 됐고요. 이 제품은 전해질을 이용해서 눈에 상투압을 올려서 안구 건조증을 도와준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루에 몇 번 사용할지는 보통 4번에서 6번이 권장량인데 저는 최대로 6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 눈물을 사용해서 안구 건조증이 좋아졌는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건데, 하나는 객관적으로 검사 데이터를 통해서, 다른 거는 주관적으로 제가 설문지를 해서 눈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확인을 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안구 건조증 지표는 총 5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셔머 테스트예요. 이거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얼마나 내보내고 있는지 눈물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TBUT, 눈물막 파괴 시간이라고 하는 건데, 건조증 있는 환자는 눈물막이 눈 표면에서 빨리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깨질수록 눈이 건조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해볼 거고, 세 번째는 눈물막 높이예요. 사실 셔머 테스트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 눈꺼풀 아래쪽에 눈물이 얼마나 고여있는지 그 높이를 측정해서 건조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염증 수치인데요. 제가 이전에 안구 건조증의 70%는 눈에 염증으로 인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MMP9 단백질을 측정을 해서 염증이 얼마나 있는지, 안약을 썼을 때 염증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평가해서 건조증에 도움이 됐는지 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마이보그래피, 마이봄샘이 눈에서 나오는 기름샘인데, 이 기름샘이 눈을 촉촉하게 도포해주는 거거든요. 안구 건조증 약이 이 마이봄샘까지 영향을 주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객관적인 제 안구 건조증 지표를 먼저 보면요, 우선은 셔머 테스트 오른쪽 눈이 11mm, 왼쪽 눈이 5mm, 즉 저는 오른쪽 눈에서는 눈물이 충분히 분비가 되는데 왼쪽 눈은 눈물이 충분히 분비가 안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TBUT, 눈물막 파괴 시간은 오른쪽 눈 10초 이상 정상이라는 거고, 왼쪽 눈은 4.21초네요. 한마디로 5초 미만이어서 안구 건조증이 조금 심한 편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눈물만 높이는 오른쪽 0.26, 왼쪽 눈 0.25mm. 이 정도면 양쪽 다 괜찮습니다. 염증 수치는 이게 빨간색이 진하게 나오는 게 염증이 심하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빨간색이 없으면 염증이 없는 거고, 그 색깔이 옅으면 염증이 덜 있는 건데, 오른쪽 눈은 희미하게 빨간색이 보일 듯 말 듯 하죠. 즉 염증이 많지는 않지만 있다. 왼쪽 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하게 빨간색이 보여요. 염증도 심하고 왼쪽에 안구 건조증이 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지금부터는 안구 건조증의 주관적인 평가를 할 건데요. 주관적 안구 건조증 평가로 가장 많이 쓰이는 설문지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OSDI를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눈의 빛에 예민하다, 저는 전혀 없다 0점. 눈에 모래가 들어간 느낌이다, 저는 2점. 꽤 심한 편이고요. 눈이 시리거나 아프다, 이것도 2점. 시야가 흐리다, 그런 적은 없어요 0점. 시력 감소를 느낀다 0점. 그리고 책 읽을 때 어려운 적 있다, 책을 거의 안 읽기는 하는데 그래도 책을 읽을 때는 조금 불편해서 2점. 야간 운전 시 어려운 점 있다, 없다 0점. 컴퓨터 또는 현금 입출기 사용할 때 불편하다, 컴퓨터 할 때 불편해요 2점. 그리고 TV 시청할 때도 불편해서 2점을 측정을 했습니다. 바람 부는 날씨에 매우 그렇죠 2점. 건조한 날씨 2점. 에어컨 켜진 장소 2점. 이렇게 설문조사가 끝났으면 각각의 점수를 다 더해주면 되거든요. 이게 총점인데 총점에서 계산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되세요. 총점 곱하기 25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대답한 질문의 문항의 개수를 나눠주면 됩니다. 제 케이스는 16 곱하기 25 나누기 12가 되겠죠. 이게 33.3점인데 33.3은 안구 건조증의 중등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제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안약을 사용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사용하고 나서 눈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제 객관적인 데이터와 주관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공 눈물 첫날 처음 개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024년 10월 21일 아침 6시 46분이에요. 월요일날 아침이라 너무 피곤한데 치킨 먹고 잤더니 탱탱 부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안구건조증을 불편하시는 케이스가 꽤 많거든요. 그게 우리가 잘 때는 이렇게 눈을 감고 자는데 눈꺼풀이 이렇게 덮여 있으면 공기 중에 들어오는 산소가 양이 줄어들게 되고 건조증으로 인해서 각막이 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자마자 인공 눈물을 점안해보는 프로젝트를 만든 겁니다. 인공 눈물 한 방울씩 넣어볼게요. 확실히 덴톨감이 있어서 점안했을 때 좀 잠도 확 깨고 시원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면 일상생활 시작해볼게요. 아침 식사는 매일 닭가슴살 쉐이크 먹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 매일 이렇게 해서 브로콜리랑 블루베리랑 바나나랑 비트랑 원래 여기에 방울 양배추 넣었었는데 그 방울 양배추는 지금 쿠팡에 안 나온 지 꽤 돼가지고 비트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100% 땅콩 한 스쿱 크게 넣고요. 닭가슴살 그다음에 우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떤 인공 눈물을 점안하면 좋은지 진짜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우선 딱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일회용 뜯어 쓰는 인공 눈물을 위주로 써라. 병으로 된 거를 쓰고 싶을 때는 방부제가 없는, 특히 벤잘코늄이라는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거면 사실 뭐든 상관없다. 벤잘코늄 같은 보존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단기간 넣었을 땐 상관이 없거든요. 이게 장기간 점안을 했을 때는 각 결막에 오히려 독성을 일으켜서 술전세포라고 뮤신을 만들어주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를 다치게 만들어서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알려져 있어서 추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근 완료. 월요일은 뭐를 해도 피곤한 것 같아요. 진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짜 피곤하다. 집중해서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눈을 덜 깜빡이니까 눈이 진짜 건조해지거든요. 직업병이야, 직업병. 다시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실 같은 거 좀 잘 해주시는 게 훨씬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한 2시 되면 저도 눈이 제일 피곤한 것 같아요. 오전에 이제 현미경 계속 보느라 눈 안 깜빡여서 안구건조 좀 심해지고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6번 이상 넣고 싶어요.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남은 시간 치료 열심히 하고 바로 운동 갔다가 집으로 갈게요. 저 인터뷰 하나 해도 돼요? 인터뷰요? 네. 쌤은 인공 눈물 안 써요? 네, 안 써요. 젊음이 좋다. 덤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셋, 넷. 이제 퇴근하고 운동하고 집에 오니까 9시 조금 넘거든요. 이렇게 2개 먹었는데 사실 매일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이 닭가슴살 볶음밥이랑 닭가슴살 세일할 때 왕창 사놨거든요. 당연히 PPL 아니고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이게 겉보기에는 맛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진짜 닭가슴살은 촉촉하고요. 닭갈비하고 맨 마지막에 볶음밥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진짜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 1일차 6번째 마지막 점안입니다. 사실 그 전에 너무 넣고 싶었어요, 이거. 근데 진짜 깨끗한 맛은 있네요. 깔끔해요, 점안하면. 보습력이 조금 오래 안 가서 그렇지 너무 괜찮고, 그리고 주관적인 증상도 크게 호전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7일차까지 어떻게 될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이고 10월 22일 11시 43분입니다. 제가 원래 화요일 오프거든요. 그래가지고 늦잠 제대로 자고 와 탱탱 부었네. 평상시에 이 정도 건조하진 않은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건조해서 저 시계가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무침이 깨지면은 이렇게 시력 저하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넣어볼게요. 화요일은 보통 유튜브 이제 계획 어떤 콘텐츠를 다룰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제 논문 찾아보고 각각의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을 대부분 쓰고 그리고 촬영도 대부분 이날하고 있고요. 그래서 쉬는 날이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안구건조증 한 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제습기를 달고 살거든요. 심지어 전 겨울에도 제습기를 틀어요. 제습기가 이렇게 장마철에는 트는 건 괜찮은데 평상시에 트면 이제 안구건조증의 쥐약이거든요. 그래서 장마 시즌에만 제습기를 틀고 제습기를 빼버리고요. 오히려 가을철, 겨울철 지금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 보면 90%가 알레르기 아니면 이제 안구건조증
통증으로 오세요. 습도가 확 낮아지기 때문에 원인은 모르겠는데 이 시기만 되면 자꾸 눈물 나고 이물감 들고 눈이 불편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은 습도가 낮아져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가습기를 이용해서 실내 습도를 60에서 70까지 이 정도는 유지를 해주셔야지 안구건조증이 훨씬 날 겁니다. 가을 겨울철에는 꼭 가습기를 이용하십시오. 이제 강남 신세계 가서 영화 보고 밥 먹고 구경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비가 오거든요? 비가 오니까 솔직히 인공 눈물 저만할 필요가 없어요. 눈이 너무 촉촉합니다. 그런데도 6번 채워서 넣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저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된 유튜브 컨셉이 실험 컨셉이란 말이야. 일주일 동안 인공 눈물을 넣고 객관적인 데이랑 주관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건데 찍을 게 진짜 많아. 그래서 또 한번 저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엽이랑 바삭함은 길게, 초코맛은 깊게. 이제 이틀차, 이번에 저만하면 6번 다 채웠는데요. 사실 오늘 밖에 비가 많이 와서 뭐 건조함이 많이 심하진 않았어요. 밥 먹고 영화 보고 헬스하고 사우나하고 새치 염색까지 밀린 일 다 했습니다. 원래 쉴 때 한 번에 쫙 몰아서 하는 스타일이라 사실 사우나가 안구 건조증이 좋진 않아요. 사우나에 들어가면 우선 고열이죠. 그래서 눈물층이 계속 깨지면서 건조증이 악화가 되고, 또 땀을 빼기 때문에 탈수 현상, 디하이드레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에 좋은 영향은 주진 않습니다. 참고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저만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일차, 현재 시각 6시 50분, 10월 23일이고요. 너무 졸려요 지금. 어제 계속 비가 와서 제습기를 조금 50, 45에 맞춰놓고 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눈이 완전 말라있어요. 이제 또 아침을 후다닥 만들어 보겠습니다. 눈도 너무 건조하고. 이거 아침에 시간 없어서 막 들이키잖아요. 그때 머리띵, 그게 제일 힘들어요. 건조기 틀고 자서 눈이 너무 건조해서 인공 눈물 한 방울씩 더 저만하고 출근하겠습니다. 여름철에도 문제인데 특히나 우리 겨울철에 차량에 히터를 세게 틀어놓잖아요. 에어컨의 안전운전과 사우나의 안전운전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져가는 케이스가 되겠는데, 그래서 히터는 최소로 틀되 틀더라도 얼굴에 다이렉트하게 안 오는 방향으로 틀어놓는 걸 추천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의자 온도 있죠, 좌석 온도, 그거를 최대로 틀어놓고 바람은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오늘이 딱 3일 반 정도 됐는데 제가 7일 동안 인공 눈물을 넣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절반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검사는 7일 저만에 다 해보겠지만 실험하기 전에 했던 설문지를 똑같이 이용해서 중간 점수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총 점수를 더하면 11점이거든요. 이제 인공 눈물을 저만하기 전에는 16점이었는데 사실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어요. 저는 기존에 원래 히아루론산 인공 눈물을 계속 저만했었는데 이번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인공 눈물을 2주 동안 아예 끊었었거든요. 그래서 실험하기 전에 눈이 극악으로 이제 건조한 상태였고, 지금은 인공 눈물을 넣으니까 조금 나아진 정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럼 인공 눈물을 한 번 더 저만하고 진료를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이렇게 병으로 된 인공 눈물이 있고 이렇게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인공 눈물이 있는데 둘 중에 뭐를 써야 되냐? 대부분은 안과에서는 일회용을 처방 나가고 있어요. 병으로 나가는 인공 눈물도 있는데 종류가 많지가 않고, 이게 방부제를 안 늘려다 보니까 여기가 특수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만할 때 여기가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가야지만 인공 눈물이 나와서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용을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퇴근 이제 1시간 반 남았고요. 확실히 비 내리는 날은 습도가 다른 날보다 훨씬 높아서 눈이 별로 건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약을 채워서 넣기 위해 저만해보도록 할게요. 운동 왔어요. 또 이거 하셔야죠. 이제 운동 끝나고 나왔고 오늘 6번 횟수를 채우니까 지금 한번 넣을게요.
이제 저녁을 먹어볼 건데 제가 방금 전에 편의점에 갔어요. 음료수 사러. 진짜 요즘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찬또배기 된장 술밥이라 그래서 넣고 비벼주면 된다 그래서 바로 한번 먹어보려고 했고, 또 신기한 거 요거 단배기. 요게 노른자 빼고 흰자 두 알만 이렇게 나온 건데 단백질 함량이 8g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맛있으면 저 앞으로 이거 싸놓고 먹을 것 같아요. 오늘은 총 5번 나왔고 이번까지 나오면 6번이거든요. 오늘도 6번 저만 다 끝냈고, 오늘은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수술을 맞고 일정이 바빠가지고 후다닥 준비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피곤하겠다. 피곤하다. 오늘은 10월 24일 목요일이고 반 지났는데 오늘도 출근할 시간이 많지 않기에 바로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출근하고 오겠습니다. 렌즈 착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공 눈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안약 좀 넣고, 우선 벤젤코늄 반부제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게 렌즈에 이제 흡착이 돼요. 그래서 이런 반부제가 들어간 건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한 가지 포인트고, 두 번째는 화학 성분이 들어간 인공 눈물을 사용하면 안 돼요. 뭐 항히스타민 계열이 들어가 있든 항생제가 들어가 있든, 안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렌즈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렌즈 안에 그 성분들이 모여가지고 각막을 괴롭힐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렌즈를 끼는데 난 안구건조증이 너무 심해요. 어떤 특별한 렌즈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렌즈에는 함수율이라는 수치가 있거든요. 함수율은 이 렌즈가 수분을 얼마나 함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기인데요. 이게 높으면 눈을 촉촉할 것 같죠?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이 함수율이 높을수록 렌즈에서 우리 눈에 있는 물을 더 많이 끌어다 쓰기 때문에 건조증이 악화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낮은 함수율을 쓰면 눈이 촉촉해져서 좋기는 하겠지만 렌즈에 물이 너무 없으면 이물감이 유발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의 수치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안약 넣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기존에 저는 전문 의약품 인공 눈물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히알루론산 0.3%를 썼었는데 얘가 아무래도 보습력이 전문 의약품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대신 우리 피곤하거나 약간 졸릴 때 얘를 한번 저만드시면 눈이 화해지잖아요. 이거는 강도가 높을수록 더 화한 게 달라지는데 화하면서 잠이 깨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또렷해지는 맛이 있어요. 지금 한 번 더 저만하면 5번째거든요. 그러면 오늘 넣을 게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너무 눈이 피곤해서 한 번 더 메레에서 저만하도록 할게요. 이제 퇴근해보고 운동하고 사우나까지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집 막 도착해서 사우나 갔다가 올라가려고요. 그래서 마지막 저만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 치웠다. 6시 일어나려고 했는데 금요일 아침 7시 3분입니다. 약간 밖에 습한데 지금 일어났는데 눈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건조하지 않고요. 오늘 늦잠 자가지고 머리도 지금 못 말리고 나왔어요. 우리 운전 중에 인공 눈물 넣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나 밤에 시력교정술 받고 나서 안구 표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눈물층이 다 깨져버리면서 일시적인 시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인공 눈물이 넣어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 당연히 운전할 때는 인공 눈물 넣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정차 시에 저만하는 게 운전할 때 시야 확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시작해볼게요. 오늘 눈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6번밖에 못 넣었는데 벌써 3번째예요. 근데 많이 건조한가? 이제 반만 지나면 퇴근이네요. 5시간 반 남았어요. 우리 인공 눈물 처방 받는 것 중에 막 퍼센티지가 다 다르잖아요. 히알루론산 0.1%, 0.15%, 0.18%, 0.30% 이렇게 다 다른데 본인한테 어느 퍼센티지가 맞느냐라는 질문을 환자분들이 진짜 많이 해주시거든요. 사실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0.3을 좀 찡득한 걸 좋아해서 쓰는데 너무 오일리하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프레쉬하고 눈이 많이 건조하지 않다라는 분은 0.15%를 추천하고, 난 눈이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 0.3% 찡득한 걸 드리고, 그 중간에 너무 찡득한 것도 싫은데 나는 건조증이 심하다 그러면 0.18%를 주로 처방하고 있어요. 그러면 4번째 정한. 운동할 땐 아이들어. 이제 집에 도착해서 사우나 가려고 하는데 오늘 마지막 저만입니다. 6번째.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11월 26일 6일차 토요일인데요. 오늘도 토요일 근무하는데 늦잠 자가지고 빨리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활기찬 토요일 아침입니다. 문은 무슨 너무 피곤해요 지금. 토요일에 출근하면 차도 안 막히고 좋고 약간 남들 쉴 때 일한다는 그런 쾌감도 찾고 다 좋습니다. 다녀올게요. 이물감이 지금 엄청 심해요. 이물감이 있을 때 충혈이랑 동반이 된다더니 새빨가면서 충혈이다 그러면 그건 안과 가셔야 돼요. 각막에 아마 스크래치가 생겼거나 결막에 염증이 생긴 거라서 항생제가 들어가야 될 수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라고 다 보셨죠? 나야 들기름. 김경로 셰프님이 말씀하신 그 파트가 있는데 그 들기름이 사실 전화하느라고 말이 끊겼어요. 들기름이 사실 눈에 되게 좋거든요. 특히 안구 건조증에. 우리가 오메가3가 안과 쪽에 각광받았던 이유는 이런 마이본샘이라고 눈꺼풀 기름을 잘 나오게 해주고 순화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서인데 바로 이제 들기름에 오메가3가 잔뜩 들어가 있죠. 들기름이 눈에만 좋은 게 아니라 전신적으로 항염증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다 좋다 그래서 요즘 많이들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 잘 되면 들기름 한번 먹어본 다음에 실제로 제 눈꺼풀에 마이본샘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거 스터디해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저 진료 달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점심 먹고 한번 테라스 올라오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퇴근하고 와서 꼴이 엉망인데 오늘 친구 이제 생일 파티여서 지인들끼리 저녁 식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만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술 마시면은 한 번 더 저만 하는 걸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내일은 이제 또 봉사활동이 있거든요. 컨디션 조절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7일 일요일 드디어 마지막으로 저만 하는 7번째 날입니다. 와. 일주일 동안 저만 한 소감은 내가 생각보다 인공 눈물을 많이 넣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히알루론산이 아니다 보니까 보습력이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더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하루에 6번까지만 저만 하자니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건조증은 사실 처음보다는 오늘을 기준해서 생각해보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하고 올게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인공 눈물을 일주일 동안 매일 하루 6번씩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조증에 진짜 도움이 될까.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얼마나 했어요? 7분 정도. 알겠습니다. 한마디에 바르고 이 옆머리를 이렇게 위로 쑥쑥쑥 올렸다가 자연스럽게 털어준다. 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의 머리 괜찮나요? 너무 좋아요. 봉사활동 갔는데 배식 남은 햄버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오늘 저녁 먹고 그다음에 비비볶음만두도 마저 먹고 저녁을 때우려고 합니다. 배 너무 고프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6번씩 인공 눈물을 저만 했었잖아요. 생각보다 손이 되게 많이 갔어요. 매번 찍을 때부터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컨텐츠는 가지고 있었어야 됐고 그리고 6번 찍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꽤 힘들더라고요. 결론은 7회차까지 잘 끌어왔고 이제 내일 병원에 내원해서 객관적인 검사 데이터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제 주관적인 데이터 검사 결과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게 되는데 내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넣고 총 7일 동안 프렌즈 아이드롭을 하루에 6번씩 점안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점안하기 전과 점안하고 나서의 눈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비교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근두근두근.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와 주관적인 설문지를 통해서 두 개 다 안구 건조증이 어떻게 인공 눈물을 넣고 좋아졌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었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 먼저 결과를 보시면 눈물 분비량을 확인하는 셔머 테스트는 오른쪽 눈이 8mm, 왼쪽 눈이 5mm. 오히려 인공 눈물을 점안하기 전보다 오른쪽 눈은 조금 감소했어요. 눈물 분비량이 적게 나왔는데 사실 이 정도는 오차범위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 있고 T-뷰티 이게 건조한 사람은 눈물막이 빨리 깨진다 그랬잖아요. 그 눈물막 파괴 시간을 확인했을 때 오른쪽 눈이 10초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이었고 왼쪽 눈이 4.4초 나왔어요. 이게 인공 눈물 점안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왼쪽 눈이
아주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이거는 거의 좋아졌다라고 말하기 힘든 수치고 마찬가지로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눈물만 높인데 0.14, 0.19mm가 나왔어요. 오히려 인공 눈물 넣기 전보다 줄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아니어서 큰 의미는 없고 염증 수치를 보는 인플라마 드라이 검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이 빨간색 띠가 진할수록 염증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인공 눈물 넣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후가 조금 더 진해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인공 눈물이 염증을 낮추는 데는 특별한 효과가 없었다. 제가 말한 인공 눈물은 오늘은 모두 프렌즈 아이드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봄샘, 이게 눈물이 나오는 기름층이 어떻게 변했는지 봤는데 예상이랑 똑같이 나왔어요. 이전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봤는데 인공 눈물을 넣기 전과 후의 비교를 봤을 때 사실 눈 컨디션은 그렇게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좋아진 것도 보이지도 않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주관적인 데이터를 풀으면서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눈에 모래가 들어간 이물감이 든다, 눈이 시리다. 예전에는 2점씩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좀 편해져서 다 1점씩이에요. 책 읽을 때 힘들다, 컴퓨터 할 때 힘들다, TV 시청할 때 힘들다. 예전에는 2점씩이었고, 그리고 바람이 부는 날씨, 건조한 날씨, 에어컨이 켜진 장소에서 불편감을 느낀다. 이전에 2점이었다면 이번엔 다 1점입니다. 예전이랑 체크리스트는 다 똑같은데 점수가 1점으로 다 줄었어요. 주관적인 검사와 객관적인 검사를 모두 통해서 봤을 때 프렌즈 아이드롭 제품을 점안한 결과 주관적인 증상은 좋아졌다. 그런데 객관적인 데이터는 좋아지지 않았고 변화가 없었다. 이것으로 유추해서 봤을 때 프렌즈 아이드롭은 그 순간에 보습력을 쫙 끌어와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는 좋은 제품이다. 다만 얘를 계속 쓴다고 안구 건조증 자체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 장기적인 효과는 없다. 라고 제 개인적인 실험 데이터로 유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실험 유튜브를 촬영하는 게 시간이 진짜 많이 뺏기더라고요. 이거를 꾸준히 넣어줘야 되다 보니까 생활 패턴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고생했으니까 꼭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